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세인트 연운 총재가 백신 접종을 증가하면서 21년도 GDP 성장률이 매우 강할 것이라고 전망치도 내놨고요. 하방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보건정책 실행이 경제 모멘텀의 유지에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현재 6.7% 실업률이 올해 4.8에서 5.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20년 저점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은 미약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재정 정책은 경기 하강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은 아직 멀다라고 하면서 되게 시장을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말을 좀 아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의 앨런 재무장관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게임스톱 사태에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준비은행의 규제당국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CPI 부분은 예상치에 돌았고요. 그리고 독일의 세금 인상과 물가지수 바스켓을 변경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소비 이연 등의 일회성 요인이 크다라고 분석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전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겨울 시즌에 대한 이연 소비의 영향성이 좀 컸다. 그러니까 유럽은 겨울 시즌에도 되게 관광 쪽에 대한 어느 정도는 피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 대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않다 보니까 특수 어느 나라는 좀 수혜를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뭐 겉으로는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부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세게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의 4월물 가격은 온스당 1835달러 선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국채금리 상승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요. 네, 보게 되면 비트코인 아나키스트 화폐에서 월가 투자 자산으로 가는 것 같다. 제도권의 편입이 될수록 사이버펑크와 이상과는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은 전통 금융권 수준의 작은 세탁 방지 기준을 비트코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자꾸자꾸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게아임의 신기한 비트코인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CNN 인터뷰에서 이번 펀더멘탈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개당 6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내놨던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3천만 원에서 6,400만 원까지 돌았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진짜 재밌습니다. 업비트에서 이상감지 거래 시스템이라고 해서 FDS 부분인데 이게 통상 은행들 위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3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는데 요게 또 여기에 딱 걸리면서 투자자 손실을 막게 됐고 그 해당 고객에게 돈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세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고객은 역시 운이 좋은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운이 좋은 고객도 있구나 라는 점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스위프트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CBDC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뭐 비슷한 XRP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네, 좋은 영향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선진국보다 CBDC의 속도는 빠르다라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정말 개발도상국이 다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중에 일부분만 그렇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이 언급이 됐던 내용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도움이 되고 있다. 약 4,410억 달러의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어 블록체인에 투자한 금액이 7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 업체들도 사상 최고 매출액을 기록해주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역시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하버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금들이 2018년도 때 거의 다 많이 들어왔고, 그런 기금들이 소규모 자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걔네들 기준으로 보면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한 7배, 8배까지만 내기도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 실적도 상당히 좋죠. 알고 봤더니 미국의 대규모 이름 있는 주식들이 이번 시즌에 뭐 그만큼 돈을 찍어냈던 거에 따른 화폐 가치에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엄청난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60만 달러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예치된 다이 USDC가 사상 최대치의 증가를 했다. 그리고 국외 하임이 60만 달러까지 언급을 했고 거래소 내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면 대량의 매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서클 CEO 제레미도 믿을 수 있고 거래 내 역을 볼 수가 있고 상당히 선호하고 투명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국외 하임조차 유턴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러퍼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크게 또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월 4일 이번에 나왔던 일정 중에 또 재미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카닷은 1월, 2월 달에 이렇게 락업 해제 예정이 잡혀져 있는데 이 일자마다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프토와 월스테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기프토는 상패가 확정이 났어요. 업비트 쪽은 공지사항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재 계좌 재계약 완료가 됐고 요거는 통상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년에 2번 한다. 그리고 이더 가스비 사상 최고 평균 17.45달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명분의 근거치라고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이더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길래 저 정도가 나오겠냐라는 정확한 추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DeFi, 누구는 NFT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뭐 2.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존 스테이킹도 잘 됐고. 근데 요거를 떼고 본다라고 해도 실제 이더리움의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플랫폼 코인이잖아요. 플랫폼 코인이 뭐가 됐든 간에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파이 문제 많고 NFT 문제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현 시점에서는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잘 돌아간다라고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결과값으로는 일단 그렇게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NFT 발행 경매 플랫폼 크로스 연동 주소수가 3만 개나 돌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CEO의 트위터에 도지 언급을 했는데요. 도지가 39% 뭐 많게는 89%대까지 또 올라갔어요. 앨런 머스크가 계속 요렇게 장난질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야, 화력이 부족해, 화력 좀 때려주죠 하면서 이미지와 도지를 또 이름을 박아줬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올렸냐, 또 앨런 머스크가 이게 되게 웃겼는데, 라이언 킹을 좀 묘사를 카피라이터 해가지고 도지에 그걸 해놓고 앨런 머스크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뭔 이야기가 나왔냐, 트위터 해킹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트위터 부분은 보게 되면 과거 2020년 7월 17일 기준에 트위터가 한번 해킹을 당하게 했습니다. 대규모로 탈렸죠. 그때 뭐 웬만한 연예인, 거물급 정치인들 거의 다 해킹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비밀번호는 해킹에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해당 스퀘어도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때 주가도 엄청 많이 떨어질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비밀번호까지 문제가 됐다고 했으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자, 피해자는 바이든, 오바마,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모델 킴 카다시안 등등등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트위터와 스퀘어 주가가 아마 답변을 해주겠죠. 정말 해킹이 있었다면 주가가 뭐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 눌릴 것이고, 정말 그게 퍼드라고 했으면 단기간에 만약에 스퀘어 주식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다, 밀렸다라고 해도 퍼드 때문에 밀린 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추리면서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요거는 이분만 알겠죠. 예, 이분이 본인의 계정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미 스테이킹 전용의 연동 토큰을 출시를 했다라고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포브스가 암호화폐 업계 부호 자산 순위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암호화폐 부호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인데, 이분은 더 많은 돈을 벌 거예요. 왜냐? 우회 상장을 하든 IPO를 하든 올해 무조건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65억 달러인데 대략 한국 돈으로 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12년도에 거래소를 설립을 했고, 코인베이스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매일 약 30억 달러를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2위에는 FTX 거래소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순위로는 크리스 라센, 그리고 마이클 스트레이지, 마이클 셀러, 그리고 바이낸스의 잠펑자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SBI가 XRP 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지지 입장을 확고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SBI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XRP를 좀 많이 들고 있는 규모자이기 때문에 계속 옹호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그렇게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면 안 돼요. 회장님이 밀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연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SBI 그룹도 요게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타격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송금에 대한 그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뭐 저번에도 재무제표 설명드리고 사업보고서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 SBI가 XRP를 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미친듯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러퍼가 비트코인 노출의 40%를 판매했고 약 6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약 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의 노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지금 이 정도 40%를 팔았다고 했으니까 다 판 건 아니죠. 60%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놨다가 두 가지 우중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다시 되사는 형태에 대한 플랜 A, 아니면 나머지는 또 시장을 좀 보고 완벽하게 다 팔 시점을 맞춰서 또 그렇게 대응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가장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재미난 현상이 좀 있는데, 요새 좀 추이를 보면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다시 좀 많이 회복을 보여주었고요. NFT 쪽도 요새는 좀 회복을 잘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나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이더 추이가 나중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겁먹을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이거는 뭐 시황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매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업비트로 보지 마시고 바이낸스로 BTC 마켓을 보시면서 봐도 돼요. 근데 어차피 업비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라고 해도 거의 유사하게 나와줍니다. 차트의 일봉 차트는 거의 유사하게 그려지니까 그냥 이걸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뭐 OK코인이나 후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BTC 마켓에, 즉 뭐 사토시 차트가 좋은 것들은 오히려 원하는 테더의 힘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지금의 김프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프가 마이너스 5%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예, 언제든지 괜찮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 그리고 요새 비트가 뭐 저번에도 핵심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2월 3일자에 어느 정도 그레스케일의 물량이 나오고 그게 다시 되사는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린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또 하루가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 해당 도미너스도 수시로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이런 경우를 만들어 줬으니 그 다음에도 여기에서 알트가 많이 빠질 것인지 비트가 더 많이 오를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초보자들이 좀 판단하기 진짜 가장 애매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알트도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잡트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있고, 잡트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나와요. 이 순본도 있습니다. 처음에 좀 규모가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대형급이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왔다가 하방에 있었을 때 이런 잡트가 쫙쫙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게 대장이 올라간다는 거는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도미넌스가.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잡트, 진짜 좀 가벼운 애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벼운 애들은 좀 제끼고 이제는 약간 무거운 쪽에 있는 쪽에 관심을 좀 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오스에 대한 소식도 요새 좀 잘 나오고 있고, 조금은 더 늦게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못해도 어느 정도 많이 볼밴도 수렴을 해주고 있고 거의 웬만한 이평선도 내려왔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없다 해도 올라와져 있으며 시총도 상대적 대비 상당히 덜 나왔고 조만간에 이오스 자체에서도 많이 보여줄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가 이오스 세 가지 요거 드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다가오는 이오스 호재 세 가지, 이오스 파워업 모델. 이것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타이틀만 언급하고 끝냈습니다. 이 파워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저도 높고요. 예.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그레이스케일 이번 이오스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블리시 프로젝트, 블리시 프로젝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게 분명히 어느 정도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오스도 너무 안 갈 만큼 너무 안 가기도 하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주봉이나 월봉에 있었을 때도 괜찮은 라인대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기다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줄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